한 뼘 차이. 차이를 인정하면 더 가까워진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 안녕하십니까.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의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송이입니다. 네, 한송이 씨 잘 지냈죠? 네, 너무 잘 지냈어요. 요즘도 계속 방송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또 이 한 뼘 차이를 하면서 네. 우리 최욱 오빠 덕에 많은 방송이 또 더 늘었어요. 아, 이거 빈말 같은데요. 정말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아주 정말인데요. 기분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네, 저번 주에 네. 또 우리 그 최욱 씨랑 함께하는 매블쇼. 아, 팟캐스트 매블쇼 대단한 인기거든요. 네네, 제가 또 나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그 재능이 있고 끼 많은 우리 한송이 씨와 네.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첫 곡은 방탄소년단 노래를 준비해봤는데 어떻게 좋아합니까? 저는 방탄소년단 엄청난 팬이에요. 몇 명이에요? 5명? 자, 한송이 씨, 그 방송을 자꾸 꾸며서 하지 마세요. 팬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는 지민의 팬이에요. 아, 몇 죄송해요. 명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방탄소년단 팬이라고 합니까? 불타오르네. 아, 이 방송을 너무 꾸며서 합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봄날로 출발합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봄날 듣고 왔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 뼘 차이 시작을 해볼 텐데요. 이번 주 첫 코너는 역시 한 뼘 초대석이죠? 네, 오늘은 어떤 분이 한 뼘 초대석을 찾아오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한 뼘 초대석 지금 만나러 갑니다. 한 뼘 초대석 가기 전에 우리 한송이 씨한테 뭐 하나 여쭤볼게요. 네. 북한 이탈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 이런 대회가 있었으면 또 제가 무조건 나가죠. 그래요? 네. 가서 또 이렇게 또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또 이렇게 싹 이야기하면은 네. 저도 그 중에서 뭐 우승은 못해도 음. 한 준우승은 하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의 우승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정착을 잘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근데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를 잘 몰랐군요. 네, 저는 조금 운도 좀 따라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런 대회가 있다는 거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이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신 분을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대상이요? 네. 도대체 어떤 대회고 그리고 어떤 사연으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는지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네. 2018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 대상이 빛나는 노은경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 노은경님이랑 한송이 씨는 아는 사이인가요? 오늘 처음 봤어요. 아, 네. 처음 봤군요. 이거 탈북민들 서로가 이렇게 교류가 없나 봐요. 네. 아, 그러면 안 됩니다. 왠지 제가 긴장해지네요. 아, 네. 서로 이제 네. 어려운 점도 도와주고 그렇죠. 서로 이제 주고받고 네. 가깝게 지내야지요. 그럼요. 네. 아, 우리 노은경님을 모셨는데 우리 노은경님 목소리로 일단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0년 만에 초, 중, 고를 졸업하고 네. 네, 학사와 석사까지 네, 앞만 보고 계속 공부만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 있는 한 해였었는데요. 네. 그렇게 고생을 해왔던 그 10년간을 보상받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시무식에서는 그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시무식에서 표창장도 받게 되었고요. 네, 7월에는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에서 대상으로 통일부 장관상을 수여받는 와. 네 그런 영광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지금 굉장히 뭐 떨린다고 하는데 본인 네. 자랑은 참 잘하시네요. 네. 아니 근데 우리 대단하십니다. 그 노은경님은 네. 네. 이렇게 대학도 이제 석사 과정까지 다 걸쳤잖아요. 네네. 그것만으로도 왠지 대상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아니 저 한국에 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제가 15살에 왔고요. 네. 지금 14년이 14년. 흘렀습니다. 네. 아, 제가 지금까지 만난 탈북민 가운데는 네. 가장 그 억양이 네. 북한의 억양이 아예 안 남아 있는 경우인 것 같아요. 저는 강남에서 오신 줄 알았어요. 너무나도 사투리가 없으셔가지고. 네, 사투리가 전혀 없네요. 네. 제가 좀 하루에 그 남한
그 주민들을 하루에 한 30명 정도씩 만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억양이 좀 변하지 않았나. 자연스럽게 된 겁니까? 아니면 네. 거기에 대한 편견이 너무 많기 때문에 노력으로 그 억양을 좀 없앴던 겁니까? 노력은 굳이 안 했던 것 같아요. 노력은 안 하고 자연스럽게. 네. 알겠습니다. 우리 노은경님 모시고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경험 사례 발표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네. 일단 지금은 물리치료사를 하고 계신다고요? 네, 현재는 한 그 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혹시 네네. 이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대회는 북한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일원으로 생활하는 모습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좀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하나재단에서 매 개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네. 열린다는 거죠? 몇 년쯤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5년 차라고 들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뭐 한 5, 6년 된 것 같은데. 네네. 어찌됐든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회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한송이 씨는 전혀 모르고 있네. 본인 혼자 잘 먹고 잘 사니까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올해도 하나요? 네네, 올해도 하는 올해 거죠. 네.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한송이 씨. 네네. 정말 이게 본인이 지금 정착을 너무 잘했지 않습니까? 네. 이 잘한 거를 많은 사람한테 알려주고 네.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죠. 그러면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네, 근데 왜 너만 잘 먹고 잘 삽니까? 아니 근데 저는 제가 운이 너무 좋아갖고 네. 이렇게 운적으로 잘 돼갖고 알려줄 게 딱히 없구나. 왜냐면 우리 그 노은경님은 대학을 졸업해갖고 이제 석사 과정까지 다 걸치셨잖아요. 네네. 심지어 이제 통일부 장관님 그 표창까지도 받으시고 근데 저는 표창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 제가 딱히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토크밖에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 대상은 그러면은 매년 한 명을 선정합니까? 네, 일단 저는 그 서류를 먼저 제출을 했었어요. 네. 서류를 일단 제출하면 거기 통과가 돼야 되는군요. 네, 그렇죠. 그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담깁니까? 서류는 제가 지금까지 남한에서 정착을 하면서 겪었던 그리고 노력해왔던 그러한 경험들 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또 공부를 할 건지를 그런 내용들을 좀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서류를 내면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한 경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세하게는 얘기를 안 그건 잘 하시더라고요. 모르고. 네. 어찌됐든 이제 서류 통과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다음 단계는 면접이 있어요. 면접을 네. 보는군요. 한 8분에서 9분 선생님들이 계셨고 네. 그 저와 같은 탈북민 그 선생님들이 이제 오셔서 9명씩 한 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면접을 보고 질의응답 시기입니까? 그렇죠. 네. 그거 좀 약간 긴장되겠네요. 엄청 긴장했었어요. 떨렸을 것 같아요. 됩니다. 네. 혹시 이 대회에서 그 대상을 받았잖아요. 네네. 상금 같은 건 따로 있나요? 상금 있어요. 네. 상금이면 제가 도전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금인지에 대해서는 좀 말씀드리기가 조금 네. 좀 네. 수줍을까요? 아니 말씀을 해주시면은 네. 또 우리 그 라디오를 듣는 탈북민들도 도전하죠. 도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금하고 또 어떤 특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상 받으면은. 대상 받으면 이제 상금하고 제가 네이버에 검색을 했더니 제 기사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시구나. 기사를 써주고. 네. 그리고 아니면 예를 들면 뭐 취업하는데 도움이 된다든지 뭐가 네네. 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제 취업이 이미 된 된 상태고, 상태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 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명예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요. 그거를 통해서 좀 더 발전적인 쪽으로 이제 네, 뻗어나갈 그렇죠. 수 있겠군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노은경님이 네. 약간 그 탈북민들이 정착 사례에서 가장 모범적인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저는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무려 대상을 받게 됐는데 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네. 얼마나 그 감동이 있는 내용이길래 대상까지 네네. 수상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친할아버지께서 국군 포로셨어요. 그래서 북한에 있을 때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국군 네네. 포로였다는 게 네네. 어떤 의미인 거죠? 할아버지 고향이 전라남도 강주세요. 네. 그랬는데 이제 북한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겁니까? 그쵸, 잡혀가신 거죠. 아. 전쟁이 나면서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그곳에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면서 결혼을 하셨어요. 네. 그렇게 자녀가 이제 태어나게 됐고, 저희 아빠가 이제 또 저희 엄마랑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제가 또 태어났던 거죠. 근데, 네. 그래서, 근데 그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출생 신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그럼 신분이 그래서 북한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그렇죠. 경우가 되겠군요. 네, 네. 그래서 국군포로 가족이라고 하면은, 좀, 감시같이 좀 안 좋은 시선도 물론 있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진짜 네.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할 정도입니까? 불편했었죠. 예를 들면 어느 정도입니까? 뭐, 총회 같은 거를 해도 솔직히 뭐 잘못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학대가 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가 한번 고향에 오려고 탈북을 하셨다가 한번 잘 안 됐다. 실패하셨구나. 네네. 아이고. 그러면서 더 저희 가족이 감시가 좀 심한 상황이었었어요.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첨부를 좀 하자면 네. 이렇게 국군포로 되시는 이런 분들은 북한에서 그 계급적 사회에서도 제일 밑층이에요. 제일 밑이에요? 맞습니다. 네, 네. 그 제일 밑층이기 때문에 아이고. 동네 이민반장이라든가 그리고 옆집이라든가 네. 앞집이라든가 뒷집이라든가 다 감시를 해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는지까지도 감시를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숟가락이 몇 개인지 그리고 이 집에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요거까지도 다 감시를 해서 보위부에 갖다 신고를 합니다. 아이고. 그만큼 감시 대상 중에서도 제일 첫 번째 아. 대상자가 되는 거죠. 최하층민에 그렇죠, 해당될 그렇죠. 수 네, 있겠군요. 맞아요. 그 친구들도 그러면은 쟤는 그쪽 집안이다 이런 걸 다 알 정도입니까? 네, 어떻게 보면은 친구분들도 아마 우리 노은경님을 되게 감시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맞아요. 해요. 맞습니까? 네, 네, 이 과장 그렇죠. 아니죠? 네, 가장 아니에요. 와. 네. 왜냐하면 이분 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감시를 해서 선생님한테 또 일러바쳐야 되거든요. 야 대단하네. 네, 그거 북한에는- 얼마나 숨 막혔을까요? 그렇죠. 숨 막혔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가족이 더 이상 못 살겠어서 살고 싶어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이제 저희가 탈북하기 5년 전에 할아버지가 탈북에 성공을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멋있다. 그래서 용기를 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럼 저희 할아버지가 먼저 오시고 가족도. 네네. 다음 가족이 오셨을 텐데 네. 그럼 할아버지가 남한에 왔을 때 남겨져 있는 가족들은 감시의 그 또 이상의 맞아요. 처벌이 가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어마어마했었죠. 그래서 저희도 바로 할아버지가 탈북을 하시고 나서 바로 올 수가 없었어요. 그 감시가 너무 워낙 심해져갖고요. 그래서 네. 저희도 한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5년 정도 후에 다시 시도를 하게 됐었고, 정말 운이 좋게 무사히 탈북을 했던 것 탈북하게 같아요. 된 거군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먼저 탈북을 하셨잖아요. 네네. 할아버지가 힘써서 그 가족을 다 데리고 오신 건가요? 그렇죠. 네. 아, 참 너무 슬프네요. 우리 한송이 씨랑 비교하면은 네. 한송이 씨는 북한에서도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났거든요. 아, 네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부정 입학까지도 했던 네. 그런 이야기를 고백한 적이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정반대의 삶을 네. 그렇죠. 살았었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힘들게 살았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살기 위해서 내려왔다. 목숨을 네. 걸고 내려왔다. 그 말이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노은경님은 네. 이제 그 나이대가 학교 다닐 나이였을 텐데 네네. 바로 남한 친구들과 함께 공부하는 게 엄청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네, 저도 그게 많이 걱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학업의 격차를 걱정하셔서 부모님이 초등학교 6학년에 입학을 시키셨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 우리로 보면은 몇 학년에 해당하는 사람이 6학년으로 간 거죠? 제가 15살에 초등학교 6학년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중3인가요? 원래는? 중2? 중2 중2, 중3인데 네네, 그렇죠. 6학년으로 갔다 이거죠? 네네, 그렇죠. 초등학교 아. 6학년에 간 거죠. 근데 처음에는 그 정도 6학년 정도 가면은 그래도 학업 격차가 별로 없을 줄 알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학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격차가 너무 심해서 네네. 아니, 생각보다 너무 심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정도의 차이가 있었던 거죠? 뭐 특히 외래어를 친구들은 사용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저는 그걸 하나도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외려. 네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제 억양이 아무래도 북한 억양이었다 보니까 그거 플러스 또 나이 때문에 항상 제 자신이 작아졌던 것 같아요. 네. 어떤 친구들은 약간 혹시 간첩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한다고 맞아요. 하는데 네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근데 저는 강주에 있다 보니 강주 친구들은 뭐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었어서 그나마 다행히 뭐 너 북한에서 왔지라는 의심이나 그런 건 없었어요. 너 어디서 왔어라고 하면 나 강원도에서 왔어 그냥 이렇게. 아, 그랬습니까? 네네 그렇게 아. 얘기를 하니까 또 친구들이 이렇게 믿어주고 네. 아, 강원도라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네. 없었군요. 약간 그 강원도 말투가 그 비슷하니까요. 북한 말투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아, 참. 근데 그거는 뭐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 내가 그냥 북한이라고 안 하고 강원도로 해야겠다. 본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야, 괜히 그거 고생하니까 강원도라고 얘기해라. 가르쳐 준 겁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먼저 해주셨죠. 네. 그걸 얘기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정말 어렵게 학교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불행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그걸 또 겪어내고 이겨냈을까요? 그렇게 초등학교를 갔는데 다행히도 그래도 저를 챙겨주는 몇 명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남한 친구들 덕분에 초등학교는 졸업을 잘 했어요. 아, 친구들 네네. 덕분에 친구들 이름 얘기합니다. 착한 친구니까요. 그 착한 친구는 얘기해야 돼요. 아영 이렇게. 아, 김아영 네. 너무 고마워요. 네네. 김아영 씨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요새 연락합니까, 김아영 씨?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 아, 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 있습니까? 큰일이죠. 아, 이거 안 돼. 네네. 좀 잘 됐으면 만나서 네. 밥이라도 함께 사야죠. 네, 강주에 가게 되면 네. 다시 연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짜 친구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그때 이제 초등학교는 졸업했고 네. 그리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었는데요. 그때 우연히 대안학교에 대해서 알게 됐었어요. 아, 대안학교. 네. 그래서 그때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해서 대안학교가 있다라는 얘기를 접하게 돼서 네. 그때 부모님께 얘기를 드렸죠. 네. 나이도 많고 억양 문제도 있고 네. 좀 더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부모님과 상의 끝에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었어요. 거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습니까? 네, 검정고시 가정을 배워주는 학교였어요. 그 이름이 뭡니까, 학교 이름이? 그때 당시는 하늘금 학교였고요. 네. 지금은 재단이 분리가 돼서 네. 지금 명칭은 다르게 아, 지금은 이제 달리 네, 불리고. 달리 불리고 네, 있어요. 대안학교 알고 있었습니까, 우리 한송이 씨? 아니, 그럼요. 저는 대안학교 알고 있었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예, 그 명동 쪽에도 있어요. 아, 명동에도, 여러 네네. 군데 있나 네. 보군요. 맞아요. 네. 그러면 우리 그 노은경님께서는 이제 탈북 학교를 졸업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학교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 대안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각각 1년씩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하게 됐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 이제 봉사활동을 가게 됐었는데 네. 거기서 우연히 물리치료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아. 네. 물리치료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네. 그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수록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물리치료사가 되고 싶다라는 네. 목표가 생겼던 어머. 거죠. 아. 네. 근데 정말 운이 좋게도 그렇게 목표가 생기고 나니까 학교를 대학교를 찾게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 해 바로 울지대학교에서 네. 그 북한 이탈 주민에게 최초로 입시의 기회를 열어주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어머, 진짜. 네, 그래서 바로 원서를 접수를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지금의 물리치료사가 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대학원까지 나오셨죠? 네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북한 이탈 주민들은 지원이 돼요. 등록금 그렇군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대학원은 자부담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바로 취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그 월급을 적금을 했었던 게 있었고, 그리고 플러스 이제 부모님의 도움 해서, 아이고. 네. 대학원 생활을 좀 하고 싶더라고요.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서 대학원 생활을 또 하게 됐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도 또 그 공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제 그만하세요. 네. 공부는 그만하세요. 저는 네. 공부라고 하면은 네. 책을 이제
5초 이상 제 못 손에 봐요. 예. 네, 5초 저는 이상 이 못 봐요. 그 대본도 정말 지고 있기 싫거든요. 네.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했으면 좋겠는데. 맞습니다. 말은 잘하는데 네. 글 읽으라고 하면은 거의 옹알이를 합니다. 네. 아주 글을 싫어해요. 우리 네. 노은경님 정말 그 탈북 대학생들 중에서도 네. 모범적이시라서 대단하시네요. 저는 정말 네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또 최고예요? 네. 뭐 나오면 다 최고라 그래요. 아니 오늘은 다 최고이신 분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렵게 대학원까지 잘 마쳤는데 네. 혹시 그 북한에도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있습니까? 저는 북한에 있을 때는 병원 하면 의사하고 간호사 선생님이 전부인 줄 알고 있었어요. 네. 네, 그래서 물리치료사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북한에 또 물리치료과라고 따로 있어요. 아, 있습니까? 아, 네. 그래요? 네, 병원 안에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뭐 소아과, 외과, 물리치료과 이게 다 있어요. 아, 그럼 물리치료사라는 게 존재하군요. 네, 존재는 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역할이 좀 네. 다르다 보니까 어. 그런 선생님들은 뭐 침도 넣고 네. 약간 다양하게 이제 일하시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확실한 거죠? 아, 그럼요. 제 말 믿으라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물리치료사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네. 어떻게 거기는 이제 정규직인가요? 네, 지금 다니고 있는 병원은 종합병원이고 제가 2년 계약 끝나고 이제 정규직 전환이 됐어요. 아.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박수 한번 네. 쳐드리겠습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너무너무 정규직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려요. 그렇습니다. 네네. 아, 지금은 그러면 사실 큰 고민은 없으시겠네요. 아, 네, 그렇죠. 아. 너무 행복하죠. 아, 너무 네. 행복합니까? 네네. 또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아유. 네. 솔직히 제가 하고 있는 이 자리가 정규직은 아니거든요. 아, 그건 맞아. 네, 언제 끝날지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오늘 우리 노은경님 정규직이라고 하니까 맞아요. 저도 너무 부럽네요. 그렇습니다. 이 프리랜서는 언제 끝날지 네. 몰라요. 그렇죠. 래서 우리 한송이 씨도 계속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살짝 좀 가다 복용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노은경님은 네. 지금 뭐 직업은 뭐 너무 탄탄한 직업을 얻으셨고 네. 혹시 결혼하셨습니까? 아, 네네. 저 이제 3월에 결혼을 합니다. 또 한 번 박수 들어갑니다. 네. 네, 아 좋은 일이 연속입니다. 어머나 네. 세상에 아. 신랑분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분이신지 물어봐도 되나요? 네, 한국 사람이에요. 네. 또 축하 네. 축하. 이걸 또 축하해요. 아니 목숨 걸고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또 이렇게 네. 남한 남성분이랑 만나서 남남북녀가 또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요. 남남북녀. 그렇죠. 하나가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 남자분은 뭐 의심 안 해도 되겠죠? 착한 사람이죠? 너무 착한 사람이죠. 아, 정말입니까? 네네. 검증에 검증. 계속 이어가야 됩니다. 네. 아니 저는 우리 최욱 씨만 봐도 네. 착한 분 같은데 자꾸 네. 검증하라고 하니까. 아, 검증해야 돼요. 이렇게 어렵게 여기까지 네. 오셨는데. 그렇죠. 결혼 생활 행복해야죠. 네, 맞아요. 아, 3월에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네요. 네. 아,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만큼 이제 고생한 거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 네, 싶네요. 그렇죠. 네. 아, 너무너무 좋은 소식 저희에게 전해줘가지고 저도 네. 기분이 다 좋네요. 지금 힘겨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네. 힘겨워하는 탈북민들에게 네.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학생 때 왔었기 때문에 거의 공부가 제 본업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앞이 안 보이고. 그래서 학업의 격차를 초등학교 6학년부터 느끼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를 잘 몰랐었어요. 네. 근데 저에게 한 가지 그 원동력이 있었다면 저희 엄마세요. 아. 네. 그래서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오셨어요. 네. 근데 어느 명절날 가족들 몰래 엄마가 눈물을 흘리고 아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마음이 정말 너무 아팠었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저를 위해서 본인의 자신의 아픔을 감당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좀 더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엄마 눈물을 보면서 좀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부하면서도 진짜 많이 힘들면 그때 엄마가 울고 계셨던 그 모습을 계속 생각하면서 저도 같이 울면서 눈물로 계속 책장을 넘기곤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그 네. 탈북민들이 많이 네. 겪는 아픔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은경 씨는 이제 3월 달에 또 네네. 그 범신부가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쭉 행복한 결혼 생활만 있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얘기 나오는데 왜 끊어요? 약속 있어요?
저 너무 마음 아파 그래요. 저는 북한에 엄마가 있거든요. 엄마한테 용돈이나 받아 쓰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참 이렇게 다를 수 있나 싶어요. 정말 전 너무 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 엄마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글썽이 있는데 그걸 끊어버리시네. 너무 눈물 나네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경 씨가 또 3월 달에 이렇게 또 그 범신부가 되잖아요. 네. 남편 되시는 그 신랑 되시는 분한테 네. 그 음성 편지를 네.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래도 또 이제 그 전화하면 되잖아요. 전화보다는 이벤트식으로 하면 너무 좋죠. 이벤트식으로. 네. 언제 우리 그 남한 그 신랑분이 여러 또 이벤트를 받겠어요. 그렇군요. 이게 전화의 기회입니다. 저는 또 그 남편분이 예비 남편이지만 네. 북한에 있나 했어요. 왜 음성 편지를 남기나? 이거 또 이런 거에 감동이 있는 거군요. 늘 감동이죠. 알겠습니다. 이러면. 자, 그러면은 예비 신랑에게 음성 편지 멋진 음악 좀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첫 만남부터 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사계절을 함께 보내면서 더 빛났던 우리 마음 결혼해서 변치 않을 거라 생각해요. 당신을 만나는 거 나에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라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당신이 나를 보는 사랑스러운 눈빛 그리고 나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와 행동 하나에도 사랑받는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서 진심으로 고맙고 앞으로 같이 살면서 세상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아내가 될게요.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양가 부모님들께 우리가 나누었던 약속대로 효도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당신을 많이 사랑합니다. 네. 아유. 네, 정말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감동적이네요. 정말 저 너무 질투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노은경님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선 오지혜입니다. 지금은 요양보호사와 장애인 활동 지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봉사하고자 시작한 일인데 고맙단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더 고맙습니다. 함경도에서 온 김민철입니다. 힘든 도시생활을 쫓고 강원도로 내려와서 고사리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주변 분들이 많이 도와줘서 귀농의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이젠 제가 대비 돌려주고 싶습니다. 생소한 환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이웃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탈북민들에게 마음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이 캠페인은 통일부와 남북하나재단이 함께합니다. 한 뼘 차이 우리 둘의 사이 알아가면 크지 않나 너와 나의 차이 You and I 하나가 너와 나를 이어 우리 사이 한 뼘 차이 체육 한 송이의 열리지 남녀 레디 액션. 나 한송이 이제 남한에 온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공부해서 체육 오빠도 나를 무시 못할 만큼 최신식 남한 사람으로 거듭나겠어. 대박, 중박, 소박, 사랑하는 100% 레알 팩트, 빼박 캔트. 송이야, 오빠 왔어. 뭘 그렇게 혼자 중얼거리고 있냐? 아니 이게 누구예요? 내가 대박, 중박, 소박 사랑하는 100% 레알 팩트, 빼박 캔트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디 고! 자, 송이야. 얘 뭐라는 거냐? 너 랩하니? 쇼미더머니 준비해? 오빠 들어봐요. 오늘 오빠를 만나러 오기 전에 라디오에서 띵작 노래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이 노래 띵작 인정? 인정? 자, 송이야. 그런 말 그만해. 너 혹시 요즘 10대들이 쓴다는 그 유명한 급식체 그거 연습해 온 거야? 오빠, 내가 남한살이 10년이 넘었는데 요즘 유행한다는 급식체 말투를 모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런데 아무리 연습해도 도저히 못 쓰겠어요. 전 글렀나봐요. 아유, 송이야. 급식체는 나도 몰라. 난 한평생 여기 살았는데 나도 모른다고. 너만 모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 오빠 같은 슈퍼스타가 급식체를 모르면 어떡해요. 핵인싸가 될 수 있겠어요? 오빠도 빨리 같이 연습해요. 자, 따라해봐요. 내가 대박, 중박, 소박 사랑하는 100% 레알 팩트, 빼박 캔트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디 고! 그래. 알았다. 오빠 같이 해줄게. 대박, 중박, 소박 사랑하는 100% 레알 팩트, 빼박 캔트 오지고요, 지리고요, 레디 고요.
엠플라잉의 옥탑방 듣고 왔습니다. 오늘 열리지 남녀 급식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급식체 들어는 보셨나요? 저는 들어는 봤는데, 네. 저는 이 급식체라는 이 단어가 네. 급하게 글씨를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게 아니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먹으니까 네. 학생들이 많이 쓰는 언어를 이제 급식체라고 하거든요. 아, 그렇구나. 네.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듣다 보니까 은근 재밌네요. 아, 재밌습니까? 네.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뭐 너무 권장할 만한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네. 뭐 재밌다고 하니까, 뭐 재미로 뭐 쓰는 것 정도는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요즘 또 10대들, 20대들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급식체라고 하니까, 뭔가 저도 약간 좀 신세대, 사는 느낌도 들고 해서, 그래요. 그럼 줄임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뭐 줄임말이라는 게 뭐 핵인싸. 아, 핵인싸. 네. 그리고 뭐 어저다리. 레알. 레알. 네. 이게 뭐 다 줄임말이 아니겠어요? 뭐 요즘 이제 줄임말 같은 경우는 이제 혼코노. 혼코너가 뭐예요? 팝콘인가요? 아니, 바콘이 아니라 혼자 코인 노래방에서 이제 노래를 부른다고 해서 혼코노. 아. 별게 다 있습니다. 저는 갑분싸는 알거든요. 아, 갑분싸. 뭐예요? 갑자기 분위기 싸하다. 아, 맞습니다. 네. 혼영 알아요? 혼영? 혼자 영혼을 읽다? 아니, 혼자 영화 보는 거. 아, 혼자 영화를 보는 거예요? 네. 요즘 혼밥, 혼맥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다 이어지는 그렇군요. 그런 급식체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알아듣기도 어려워요. 아까 조금 전에 꽁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띵작이라는 거. 네. 이게 뭡니까? 띵작이라는 것은 명작이라는 소리 아닌가요? 이게 그 명거. 생김새가 네. 이 띵작의 생김새랑 이제 명작 네. 글자 모습이 이제 비슷해서 띵작이라고 하는 건데 네. 굳이 이렇게 소통 안 되게 그렇죠. 띵작이라고 할 이유가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이제 띵작이라 했을 때 띵한 작품법 그런가 이렇게 아.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명작이라는 거죠. 명작이라는 거였죠. 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게 이제 TMI. TMI는 뭐예요? Too much information이라고 해가지고 네. 너무 이제 과한 정보를 네. 일컫는 말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수도꼭지가 어떻게 생겼고 우리 엄마는 무슨 말띠고 네. 혈액형은 A형이야 뭐 이런 거. 굳이 필요 없는 말이네요. 알고 싶지도 않은 거. 네네. 이런 걸 이제 TMI라고 일컫는다고 하네요. 투머치. 그렇습니다. Too much information. 네네. 인포메이션은 입에 잘 안 달라붙나 봐요? 네, 잘 모르겠어요. 네네. 영어가 약해요. 네네네. 그러면 짬바는 뭐예요? 북한에서 짬바는 짧은 옷을 보고 짬바라고 하거든요. 짬바? 네. 근데 여기 짬바가 나오네요. 이거 보니까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의 줄임말이라고 하네요. 아, 짬이라는 것은 이제 오랜 경험. 네. 아,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바이브, 분위기. 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힘드네요. 역시 어려워요, 우리 어려워. 슈퍼스타님도 네. 한물간 세대네요. 이렇게 짧은 거를 모르니까. 안 돼요. 그렇게 네.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럼곡은 뭐예요? 럼곡. 롬곡. 네. 롬곡은 이제 저도 잘 모르는데 여기 써있기로는 슬플 때 사용하는 채팅 이모티콘인 유유. 유유 대신에 사용한다는데. 뭐 눈물을 뭐 거꾸로 쓴 것인가요? 눈물을 거꾸로 써가지고 롬곡이라고 애끼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어렵겠어.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저는 그러니까요. 이해가 그 북한에서도 그 어린층들만 그들끼리의 언어 따로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뭐 방탄소년단도 이제 방탄배낭이라고 하고요. 방탄소년단을 북한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아는 방탄소년단 그 해외에서도 엄청난 인기가 있잖아요. 근데 방탄소년단이라고 부르지 않고 방탄소년단이라고 부르면 바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방탄배낭. 방탄배낭이라고 부른다고요? 그 학생들끼리 야 방탄배낭 좀 매봤니? 이러면 야 요즘 방탄배낭 못 매본 사람 어디 있어? 이러면 얘가 방탄소년단 노래를 듣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전 요거밖에 아는 거 없어요. 그 북한 학생들만 쓰는 언어가 우리 한송이 씨가 있을 때 존재했습니까? 그렇진 않았습니까? 존재했어요. 그걸 얘기 한번 해봐요. 이것도 화면이 좀 살짝 여기라서요. 네. 약간 좀 거칠구나. 네네, 좀 거칠어요. 네. 가다 부숴. 가다 부숴? 네, 가다가 비켜라. 가다가 비켜라가 네, 뭐예요? 네.
가다 부서라는 게 네. 가다가 비켜라. 내가 길을 가니까 네가 가다 비켜라. 네. 그거를 이제 줄여서 가다 부서 네, 이렇게 가다 표현했다는 부서. 거예요? 네. 건달 출신이에요? 그렇진 않은데 네. 북한에서 애들이 씁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좀 창피하다 이러면 망신이 살이 올랐네 이렇게. 망신에 살이 올랐네. 네네. 망신살. 아, 망신살. 네. 아, 오히려 거기 줄이는 게 아니라 늘리네요. 약간 뭔가 조금 이것도 합병 차이를 통해서 줄여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그 젊은 세대들이 쓰는 네. 언어가 따로 있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이제 언어는 소통이거든요. 네. 이 간극을 좁혀야 됩니다. 네. 남과 북의 간극도 좁혀야 됩니다만 그렇죠. 우리 남한에서도 네. 세대 간의 간극도 좁혀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남북 간의 이 거루가 잘 된다면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북한에 가서 띵곡 이랬다가는 북한 또 친구들이 야 띵곡이란 게 뭐니? 너 또 띵띵하는 곡을 또 부르는 거 아니겠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이런 그 짧은 단어도 이렇게 조금 좀 알아가면서 그런 소통 문화가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끝곡은 가인과 조건의 우리 사랑하게 됐어요. 저희가 띄워드리겠습니다. 남북이움 프로젝트 한 뼘 차이는 남북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하나재단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